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아직 8월 늦여름이지만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여서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기까지 하죠. 홍성 남당항에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별미인 대하가 제철을 맞았고 대전에서는 와인 축제가 열려서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휴일 표정 김윤미 기자입니다. 수조마다 큼지막한 대하가 가득 찼습니다. 대표적인 산란지이자 어장인 천수만에서 잡힌 대하가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홍성 남당항에서 대하 축제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펄떡이는 싱싱한 새우를 맛보려고 미식가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적당히 간이 밴 대하의 맛에 절로 손이 가는 소금구이가 단연 인기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너무 초라 작을 줄 알았는데 살이 되게 크고 오동통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따뜻한 수온 덕분에 대하가 쑥쑥 자라면서 축제 기간이 예년보다 열흘가량 빨라졌고 어획량이 적어 다소 비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kg당 양식은 3, 4만 원, 자연산은 6, 7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5만 원씩 판매했거든, 초반에요. 근데 작년에 비해 올해가 지금 작황도 좋고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축제 기간이라. 저마다 와인잔을 손에 들고 미식 기행에 나선 사람들. 대전에서 펼쳐진 국제 와인 페스티벌은 축제 마지막 날까지 발디딜 틈 없이 성황을 이뤘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 세계의 다양한 와인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아시아 유일의 국제적인 와인 품평회에 35개국이 출품한 수준 높은 와인들도 맘껏 맛볼 수 있어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와인을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많은 종류들의 와인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와인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8월의 마지막 휴일,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새 가을에 자리를 내줄 준비를 마치면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들도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충남 8개 시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낮아 조만간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주 초반 보령댐 저수율이 경계 단계 수준으로 떨어지면 보령댐과 금강을 잇는 도수로를 가동해 하루 최대 11만 5천 톤의 금강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심각 단계까지 악화될 경우 보령댐 공급량 일부를 대청댐과 용담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댐 저수율은 28.3%로 가뭄경보상 주의 단계인데 올해 이 지역에는 예년의 절반 수준밖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덩달아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 거래 등에 약한 60대 이상 노년층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가 선택 관광 비용이라며 계약서에 없던 210달러를 강요했습니다. 옵션에 가면서 너무 무리하게 이제 강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말로는 선택 관광이라고 했는데 선택 관광이 아니고 강요가 너무 심했죠. A씨는 소비자 상담을 거쳐 여행 비용 가운데 일부인 14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이처럼 60대 이상 노년층이 요청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500건이 넘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자의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늘어 노년층일수록 계약 조건을 살피지 않는 등 비대면 거래의 서툰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화가 왔을 때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계약서 교부를 꼭 요청하셔서 한국소비자원과 대전과 세종, 충남 등 각 지자체 그리고 대전 소비자단체 협의회는 올 상반기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대상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농촌 고령화는 어르신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큰 고민거리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할머니들이 직접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즐겁게 일하고 돈도 버는 마을이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죽을 뚝뚝 떼고 콩을 담뿍 넣어 조물조물. 먹음직스러운 송편이 금세 바구니 가득합니다. 동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일하다 보니 힘든 줄도 모릅니다. 많지는 않아도 다달이 3, 40만 원씩 월급 들어오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정기예금을 또 1년 빼서 그래갖고 아무 데나 붙어 이 돈. 나를 위해서 뜨야지. 마을 할머니 12명이 의기투합에 만든 마을기업 봉암 참새방앗간입니다. 지난 2000년 체험마을을 하면서 조금씩 만들어 팔던 떡을 본격적으로 빚기 시작한 게 벌써 5년 전. 따로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면서 서울에서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요즘처럼 명절을 앞두고는 주문량이 많아 새벽 일을 하기도 합니다. 1년에 9천만 원이던 매출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에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만나지 못하잖아요. 서로 단합되고 서로 웃고 이렇게 만나는 거. 돈보다도 그게 제일 좋아요. 건강상 이유로 3명이 떠나고 지금은 9명이 일합니다. 할머니들 평균 나이는 68살. 오래오래 지금처럼 사이좋게 건강하게 일하는 게 유일한 바람입니다. 과거에는 쓰레기 줍기나 이런 단기성, 일회성 사업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삼조 농촌 마을 기업. 고령화하는 농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공주시 반포면 계룡산 국립공원 앞 식당에서 불이 나 인근 식당 등 3개 점포를 태워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식당 안에서 자고 있던 단체 손님 등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올여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온열질 환자가 155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집계 결과 지난달부터 발생한 온열질 환자 수는 대전 23명, 세종 16명, 충남 116명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폭염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며 보건당국은 막바지 한낮 더위에 수분을 보충하는 등 온열 질환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된 대전 혁신도시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오는 29일 출범합니다. 대전시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5개 자치구, 구의회 등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150개 시민단체, 19개 대학교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도시 지정 선언문 낭독에 이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10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서면 법인 택시 3,000대에 혁신도시를 염원하는 스티커도 부착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남 도내 농산물을 가공하는 등 충남 지역 6차 산업 제품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을 만납니다. 대전과 천안 지역 백화점 등에 마련된 충남 안테나숍에는 생강 구기자 한과를 비롯해 전통 식초와 장, 김, 감태, 한우 육포 등 충남을 대표하는 선물 세트가 구비됐습니다. 또 오픈마켓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충남농업 6차 산업 우수상품 특별전이 국내 유튜브 커뮤니티몰에서도 온라인 추석기획전이 마련됩니다.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전후한 다음 달 22일까지 산림 내 도로를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산림 내 도로는 숲 가꾸기, 산불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 통행을 제한하지만 도는 이 기간 벌초와 성묘객 편의를 위해 임도 1,413km를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산림보호구역과 위험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하지 않고 묘지 관리를 위해 벌목이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 산림 훼손과 임산물 무단 채취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